김형숙 한양대학교 교수. 아무리 봐도 수상해요. 무용 전공자야. 인하대학교 무용과 조교수였어.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한양대학교 공대 교수로 특채가 됩니다. 이 공대 교수에 특채했던 2명의 교수들이 있었는데 이 사람들은 징계를 받거나 학교에서 다 쫓겨납니다. 앞만 봐도 이상하죠. 처음에 막 반대했어요. 반대하니까 이 위원들, 심사위원을 바꿔서까지 특채를 합니다. 알고 보니까 이 윤석열과 이 김창경 교수가 40년지기 친구였어요. 40년지기 아는 사이입니다. 이 김창경 한양대학교 교수는 윤석열 정부 디지털 플랫폼 정보위원회의 위원장, 김영숙은 이 동위원회의 위원이었어요. 또 김영숙은 한양대학교 디지털 헬스케어 센터장을 맡고 있습니다. 김창경은 거기에 또 위원이었고 이렇게 엮여 있는 거야. 그러니까 누가 보더라도 이 김창경의 백으로 김영숙이 이렇게 특채라든지 여러 사업들을 승승장구하고 있다라고 보여지는 거죠. 이 김형숙은 정부로부터 160억짜리 사업을 또 수주까지 합니다. 아주 이례적인 거죠. 일개 교수가 160억짜리 정부 사업을 수주한다. 정말 이상한 거죠. 정부 예산이 줄줄이 새고 있는 거야. 게다가 이 김영숙은 김건희와 마음건강 사업을 1조 원대 7천억짜리 8천억짜리 1조 원대 이 마음건강 사업을 같이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여러 정황들이 뚜렷한 그런 징조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같이 한번 살펴볼게요. 앞만 봐도 이상하잖아요. 참 기가 막힙니다. 예산이 줄줄이 새고 있는 거죠. 김형숙 한양대학교 데이터 사이언스 학부 교수입니다. 이 공과대 교수입니다. 공과대. 이 무용 전공자, 무용학과 교수가 어떻게 특채가 될 수 있었을까요? 자, 김형숙 우울증 스트레스도 디지털로 관리한다. 코로나 블루 걱정더라요. 코로나에 이은 이 우울증을 치료하겠다라는 거죠. 치료하겠다라고 여러 치료제들을 개발하고 있다라고 그럽니다. 코로나 장기화로 인한 정신건강의 적신호, 행동 분석 코드화하는 원천 기술 설계, 다양한 기업과 AI 통한 데이터 분석, 맞춤형 솔루션 제공한 플랫폼 구축, 디지털 치료, 국제 표준 선점할 것. 한만 봐도 이상하잖아요. 무용과 교수인데, 무용과 교수, 무슨 의학을 전공한 것도 아니야. 그렇다고 공대 디지털 무엇을 전공한 것도 아니야. 그런데 어떻게 이런 특혜가 가능했을까요? 움직임을 운동학적 관점에서 연구해서 그것을 디지털 치료, 우울증이나 ADHD, 자폐 등 그런 쪽으로 연구한 논문이나 실적 같은 게 대한민국에 있는가요라고 물으니까 이 카이스트 센터장이 그런 게 알지 못한다. 저는 알지 못한다. 이야기도 듣도 보도 못했다라고 설명합니다. 이 디지털 치료제를 개발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 건강 사업을 김건희와 함께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김영숙 교수 프로필을 보면 김형숙 보면 인하대학교 조교수 밑에서부터 한양대학교 공공정책대학원 교수, 한양대학교 한양 디지털 헬스케어 센터장을 맡고 있고, 자 이러면서 하는 거예요. 한양대학교 데이터 사이언스 학부 심리 뇌과학 전공 교수. 야, 교수도 특채가 됐어요. 이렇게 제1대 디지털 통합 예술치료학회 회장, 보건복지부 건강관리서비스 인증제 시범사업 인증 심의위원회 위원, 디지털 플랫폼 정부위원회 윤석열 정부죠. 서비스 분과위원, 서울시에도 또 보직이 있네요. 스마트 도시위원회 위원, 여러 보직들을 맡고 있어요. 그러면서 사업들 엄청난 이 사업을 김건희 마음건강사업 1조 원대 사업이죠. 차근차근 하나하나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보니까 이 김영숙 교수의 재임용 조건이 희한한데 매년 5억 이상의 연구를 수주해와야 된다. 한양대 최초. 신기하죠. 교수 채용 조건이 5조 원 이상, 5억 원 이상을 수주를 해와라는 거죠. 그리고 강의를 또 하지 않는다라는 조건이 붙었다라고 그러네요. 이상하죠. 이게 교수입니까? 브로커를 임명한 것 같아요. 보니까 브로커 임명해서 수주를 해와라 이런 거죠. 재임용 조건이 임용 기간 동안 연평균 내부 연구비 수주 실적이 5억 이상을 가져와라 그런 얘기입니다. 또 하나의 의혹, 권성동 의원의 사촌이 대표로 있는 건설회사가 있는데, 김 교수, 이 김영숙 교수가 임용된 뒤 곧바로 신화건설과 CLM-NNS가 7억과 5억을 한양대에 기부했는데 12억이 기부가 막 들어온 거예요. 김영숙을 임명하자마자, 교수로 특채하자마자 12억을 막 기부해.
이것도 이상하죠. 두 기업이 포스트 코로나 시대 비대면 정서 장애 예방 및 관리 플랫폼 기술 연구 과제 사업에 공동 개발자로 들어갔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 비대면 정서 장애 예방 및 관리. 이거 뭡니까? 마음 건강 사업이야, 이게 다. 이 신화건설이 누구와 연관돼 있냐면 권성동의 사촌이야, 사촌. 이번 국감 때 권성동 의원 사촌 기업임을 알았다라고 말하면서 김영숙이는 국감 기간에 권 의원 사무실을 방문했다는 사실을 인정했다. 왜 권성동 사무실을 이 김영숙 교수가 방문을 하냐고. 그러면서 앞만 봐도 이상한 신화건설이 5억 원을 한양대학교 채용했죠. 김영숙 교수를 채용 한양대에 기부를 하는 겁니다. 앞만 봐도 이상해. 해양어초 만드는 건설회사랑 디지털 치료제 R&D 연구랑 무슨 상관이 있으며 또한 공동 연구한다는 MIT나 하버드 대학교하고는 그냥 MOU만 형식상으로 MOU만 맺어놓고 교육부는 식약처 인정도 받지 못한 기술이라고 단박에 거절하는 등 이런 팩트들을 보면 짬짬이를 해서 R&D 카르텔이 국가 연구 예산비를 빼먹으려고 하는 게 아니야라고 따지는 거죠. 식약처도 인정받지 못한 기술인데 이런 것들을 가지고 정부 예산 빼먹으려고 하는 거 아니야라고 질문하는 겁니다. 국회의원이. 윤 정권의 저유 실세되고 상당한 네트워크가 있다. 이 김영숙이가 원래 160억 원 상당의 AI 기반 마음 건강 서비스 개발 정부 사업을 수주했다. 이것이 윤석열과 김건희의 특혜라는 의혹을 제기했다. 야, 160억 대단합니다. 이 앱 하나 하면 되잖아요. 앱 개발하면 되는 거야. AI 기반 마음 건강 서비스. 야, 명사가 막 지금 쫙 깔아주고 몇 가지 해가지고 해주면 되겠죠. 그거 하는데 160억이나 해쳐먹냐고. 이게 정부 예산이 줄줄이 새는 거예요. 마음 건강. 이거 말이 마음 건강이지 별거 없잖아요. 야당 체육교육과 졸업한 김영숙 한양대 공대 교수 임용 배경의 집중공세 김영숙. 야, 이거 윤석열과 뭔가 있는 것 같아요. 윤석열의 40년지기 친구와 뭐 관련이 있지 않을까 싶어요. 김건희 2단 왕국을 막아야 합니다. 이 마음 건강 서비스 사업을 해서 뭔가 하려는 거예요, 얘네들이. 뭔가 왕국을 막아야 합니다. 친일파, 돈냄새, 사이비 2단 이 세 가지가 김건희 권력의 본성입니다. 천국, 무정, 김건희를 작은엄마라 부른다는 칠상시의 영험한 아버지 등 너무 많은 사이비 2단이 현 정권의 중심을 휘감고 있습니다. 중앙일보가 김건희 마음건강 예산을 지적했습니다. 예타를 한방에 통과한 마음건강 사업이 총 예산 1조 원에 육박하는 김건희 게이트의 황금 송아지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최순실의 미르 등 과거가 연상됩니다. 마음건강 게이트가 순수한 일반 심리치료 및 종교단체를 방패로 실체는 국가 공적 사업이 아닌 민간 2단의 기업화와 권력화 수단이 되는 것을 경계하는 양심 제보가 시작되었습니다. 친일 2단 권력이든 혹세 무민 감원 이설로 독재를 축복하는 사이비 기득권이든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은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 마음건강 사업이 이게 뭔가 있어요. 궁극이 속에 이게 명상과도 연관이 있고 무속과도 연관이 좀 있어요. 그래서 어떤 특정 단체들의 이권을 챙겨주기 위한 그런 사업이 아닌가. 1조 원대 사업. 종교단체, 사이비 유사 단체들을 활용해서 이런 것들을 하려고 하지 않는가. 벌써 이상하잖아요. 이 김영숙 교수가 나선 것도 이상합니다. 김영숙 교수. 이 윤석열의 40년지기인 이 김창경 교수와의 커넥션도 봐야 될 것 같고, 앞으로 이 김영숙이 교수 임명되자마자 막 기부를 12억씩이나 막 들어와. 정부 사업도 막 줄줄이 따내. 따가지고 막 오는 거야. 이게 프로토콜을 임명한 거냐고. 이 교수 임명 조건이 강의를 하지 않는다야. 그리고 매년 5억 이상을 유치해와라. 따와라. 이게 교수 임명 조건이랍니다. 이게 말이 되는 얘기예요. 썩었어요, 썩어서. 정부 예산이 막 새는 거죠. 정부 예산이 새는 거죠. 왕국을 중앙일보가 김건희 마음건강 예산을 지적했다. 감염병 전문 병원조차도 세 차례 탈락한 예타를 한 방에 통과한 마음건강 사업이 총 예산 1조 원에 육박하는 김건희 게이트의 황금 송아지로 등장하고 있다. 최순실의 미르 등 과거가 연상된다. 김건희 사업 소문이 파다한 마음건강 사업은 근사한 명분을 딛고 기재부, 과기부, 복지부, 국방부, 서울시 등 전방위 초고속 무제동으로 확산되며 이미 첫 해 50만을 넘어 전군 장병까지 대상 확대한 탄탄한 건의 대로에 올라탔고, 관련 국정 과제는
김건희 단독 주관 간담회를 넘어 마포대교 여왕 시찰의 명분이 되었다. 끔찍합니다. 이게 전 장병들까지 손대고 있다는 거야. 50만 장병까지 지금 마음건강 사업한다고 지금 막 하고 있는 거야. 앱 개발하고 디지털 치료제 디지털 치료제 뭐 이상합니다. 하여튼 국민 마음 건강의 최우선 치료법은 권력자 김건희 퇴진이다. 마음건강 게이트가 순수한 일반 치료, 심리치료 및 종교단체를 방패로 실체는 국가 공적 사업이 아닌 민간 이단의 기업화와 권력화 수단이 되는 것을 경계하는 양심 제보가 시작됐다. 낡은 천을 빤다고요 세수건이 되며 사이비 이단이 마음건강 딱지를 붙인다고 천사가 됩니까? 이게 희한합니다. 김건희 분명히 뭐가 있는 것 같아요. 뭔가 있다. 자, 새벽 3시에 대남 방송 일상이 무너졌다. 국감에서 무릎 꿇는 강화도 엄마. 자, 새벽 3시에 북한에서 희한한 방송들 막 한답니다. 이 굉음을 낸대, 굉음을. 죽겠다고 지금, 이게, 이 엄마가, 학부모죠. 어머니. 자, 자식들이 잠도 못 자고 그런데요. 그러면서 무릎 꿇고, 제발 사정합니다. 이 대남 방송 못하게. 해주세요. 이게 윤석열이 도발한 거죠. 윤석열이 먼저 확성기 트니까 막 보낸 거야. 확성기 틀고 삐라 뿌리고 하니까 북한도 못 참겠다. 같이 뿌리니까 주민들이 못 살겠다고 호소하는 겁니다. 제발 살려달라고 무릎 꿇고 호소합니까? 이게 실합니까? 무릎을 꿇었어요. 무릎을 꿇고 국감장에 나와서 방송 소음으로 인해서 저희 일상이 무너졌다. 강화도 쪽입니다. 아이들이 바깥에서 놀지 못한다. 딸이 잠을 못 자고 힘들어하니까 아내 입에 구내염도 생기고 아들은 새벽 3시에 잠을 못 자고 그런 상황인데 아무것도 안 해주더라. 정부 관계자들 앞에서 무릎을 꿇은 뒤 울먹이며 대책을 호소했다. 여기 계신 분들이 담당하시는 분들이냐? 진짜 무릎 꿇고 싹싹 빌겠다. 제발 울음소리 안 나게 해달라. 귀신 소리, 여성 울음소리, 여우, 들깨, 까마귀 등 동물의 울음소리, 쇠뭉치를 긁는 소리, 기계 돌아가는 소리, 별 괴음이 다 난답니다. 윤석열이 먼저 보내니까 그쪽에서 그 소음이 나는 거죠. 윤석열이 먼저 확성기 틀었잖아요. 트니까 막 트는 거야, 그쪽에서도. 예산이 막 새나가고 있다니까. 김건희 예산 보세요 또. 김건희 여사, 김건희 재인 9달 만나던 23억짜리 뚝딱 교육관 급조. 이 용산 그 대통령실 앞에 어린이 공원 있잖아요. 윤석열 김건희가 만든 공원 그 앞에 만든 거야. 23억짜리 교육관 바로 지어하니까 받으신 거죠. 김건희 이미지 만들어 주는데 이용을 했다라는 거예요. 23억을 또 똑딱 해먹습니다. 돈 먹는 하마야. 대통령실 이전한다고 1조 원 넘게 쓰고 이 9달 만난다고 또 23억 꿀깍입니다. 23억. 자, 어디 많이 들어봤죠? 김건희 주가 주작 최은순과 같이 해먹은 게 23억이야. 지도로도 하지 왜 국가 예산 갖고 똑딱하냐고. 9달 박사님의 뜻을 알리기 위해 이곳에 제가 환경 생태 교육 공간을 조성하려 합니다. 이 9달 박사 만나기 하루 전에 그런 지시를 했답니다. 김건희가 23억짜리. 예. 김건희가 지시한 것으로 보이지 않아요? 다음날 바로 발표한 거야. 9달 만나서 제가 이곳에 보세요. 영장류학자입니다. 환경운동가인 재인 9달 박사를 만난 김건희가 말했어요. 이 말 한 거야. 재인 9달 박사를 만나서 9달 박사님의 뜻을 알리기 위해 이곳에 환경 생태 공원 교육 공간을 조성하려 합니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만나서 이곳은 어린이 정원, 용산 어린이 정원. 23년도 7월 6일 환경부는 국방부에 용산 어린이 정원 내 건축물 일시적 사용 승인 요청을 보냈고 국방부는 7월 14일에 승인을 허가했네요. 그런데 이걸 7월 7일 날 만난 거예요. 7월 7일 날 이 9달 박사를 만난 거죠. 자, 결국 김건희는 아직 국방부 허가도 나지 않은 사업에 교육관 예정지라고 직접 말했다라는 것이죠. 김 여사와 재인 9달의 만남을 위해 교육관 사업이 급조됐다. 이 만나기 하루 전에 환경부에서 이렇게 했다라는 거죠. 국방부에 허가 요청을 했고 국방부는 한참 후인 7월 14일에 허가를 했다라고 합니다. 한 일주일, 8일 정도가 걸렸네요. 8일. 그 사이에 6일 날 이런 지시가 떨어졌고 7일 날 9달 박사를 만나서 내가 여기에 지켰습니다라고 지가 대통령질 다 한 거죠. 지가 대통령인 거예요. 그러니까 정부 예산이 줄줄이 새는 거예요. 줄줄이. 또 어제 제가 특종을 보도했던 것 중에 하나인데 자, 이 관저입니다. 이게 원래는 외교부 장관 부부가 썼던 공간이에요. 외교 사절들 접대하고 하는 공간이었는데 쫓아내고 김건희 부부가 살고 있잖아요. 여기에 1번, 2번, 3번, 4번, 5번 5개 건물이 증축이 됐어요. 증축이.
증축이 됐어요. 21g이라는 회사에서 증축을 한 거예요. 신규 증축, 어떻게 보면 신축이죠. 이쪽에 신축을 한 거죠. 5개를. 이 회사는 인테리어 회사라서 이 새로 건설 공사를 할 수 없는 불법 증축이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보면 1번, 2번, 사우스, 사우나실, 드레스룸 이렇다고 그래요. 3번 방이라는 게 있는데 이게 3번 방, 4번 방, 5번 방. 이게 김건희를 위한 공간인 것 같은데 아마 아방궁을 차린 것 같아요. 3번 방에 명품방이냐, 주술방이냐, 아방궁이냐, 뭔가 특별한 게 제보를 받았다라고 합니다. 뭔가 있대요. 감사원에서 감사를 했는데 이 회의록을 공개를 안 해. 뭔가 제보를 받았는데. 예? 거기는 야당 측과 친한 아마 조은석 우리 감사위원도 있잖아요. 그런데 제보도 내부 제보를 받은 거예요. 뭔가 했다라는 거야. 주술방이든 명품방이든 아방궁이든 뭔가 김건희를 위한 무슨 공간을 유리로 해서 이렇게 만들었다라고 하네요. 무슨 우주의 기운을 받으려고 그랬는지 몰라도 희한한 게 있다라는 거예요. 이 5개의 공간을 만든 거야. 김건희가 새로 신규로 신축을 한 거잖아요. 증축 내지는 신축을 한 거야. 자, 얼마나 쓴다고 또 돈을 이렇게 낭비하냐고. 이거 쓴다고 36억이가 썼다고 하잖아요. 30몇 억 썼답니다. 기가 막힌 일 아니에요. 예산을 줄줄이 낭비하고 쓰는 거죠. 이거 미쳤어요. 미쳤습니다. 용산 대통령실은 화분을 보관은 유리온실이라고 해명을 하지만 석연치 않습니다. 국회의원들이 제보를 받았다니까 아방궁 비슷한 게 있대요. 보니까 뭔지 모르겠어. 주술방인지 명품백을 보관하고 있는 것인지 뭔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기도하는 곳인지 뭔지 모르겠는데 뭔가 아방궁 비슷한 게 있다랍니다. 정말로 예산이 줄줄 새고 있다. 여기에도 30몇 억 쓰고 이 구달 박사만 한다고 23억짜리 급조해서 똑딱 한 번 쓰고 버릴 거 아니에요. 법은 얼마나 하겠어요. 무슨 교육관을 하겠어요. 그래서 예산이 줄줄이 새고 있다는 겁니다. 마음 건강 예산까지 줄줄이 새고 있다. 1조 원대 대단한 사업 아니에요. 진짜 통 크게 해먹는 거죠. 1조 원대 마음 건강 사업. 김건희 명상 이런데 또 주술 이런데 관심 많잖아요. 보니까 명태균 만났을 때도 계속 꿈 얘기하고 그러던데 꿈 얘기하고 주술에 관심이 많다는 거예요. 분명히 김건희는 이 주술적인 사람인 것 같아요. 보니까 주술적 본인 입으로 그러잖아요. 저희는 영적인 사람이다. 저는 명상음악 듣고 이렇게 명상하는 거 이런 거 좋아하지 속세적인 거 별로 안 좋아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런데 왜 전 국민을 지가 치료하겠다고 지금 난리를 피냐고 디지털 치료제를 만든대요. 기가 막힙니다. 쫓아내야 돼요. 이거 하루속히 쫓아내야 됩니다. 이상합니다. 다. 대한민국 망합니다. 쫓아내지 않으면 망해요. 당장 직무정지 시켜야 됩니다. 전쟁을 획책하려고 또 준비하고 있잖아요. 보니까. 대통령 직무정지가 시급합니다. 탄핵 의견은 나중에 하더라도 탄핵 발의를 해야 됩니다. 발의해서 일단은 띄워놔야 됩니다. 띄워놓고 대통령 직무정지를 시켜놔야 됩니다.